안녕하세요. 아르콤 이야기 시간입니다. 오늘 11번째 이야기를 들려드릴 건데요. 유럽 사례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부터 아르콤은 3년에 걸쳐서 많은 실행과 연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한국에서만, 우리나라에서만 일어나는 건 아니고요. 해외에서도 사실 이런 창조경제로 변모할 때 일어나는 좀 자연적인 상황이 문화예술을 조직 안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상황이 발생한 건데, 아무래도 이제 창조경제로 변모한 것들이 우리보다 빨리 변모한 나라의 경우에는 그런 것들에 대한 시행착오와 그런 노하우들이 많이 축적될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사실은 제가 조직 미학에 대한 말씀을 드릴 때 설명을 드린 것처럼 경영학에서 조직 미학으로 전환되는 학문적인 흐름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가 이미 있었습니다만, 이런 국가별로 이런 걸 실제로 실행하는 아르콤 같은 프로젝트들이 과연 있을까 하는 좀 생각이 들어가지고 여러 방면으로 좀 찾아봤는데요. 굉장히 쉽게 찾을 수 있었어요. 온라인 상에서도 이런 키워드를 갖고 예술하고 기업하고 만남에 대한 키워드를 갖고 찾아보면 아주 쉽게 찾을 수 있는 그런 외국 사례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크리에이티브 클래시라고 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이건 유럽에서 일어난 프로젝트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프로젝트가 어떻게 생긴 거고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좀 설명을 드림으로써 거기서 얻었던 여러 가지 학습의 결과들이 과연 지금 아르콤한테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지에 대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은 저희가 이제 찾아본 바로는 크리에이티브 클래시 외에도 핀란드랄까, 스웨덴이랄까, 덴마크 정부에서 이런 문화예술을 국가적인 기업 혁신 전략으로 쓰는 사례들이 이미 있습니다. 그리고 각 국가별로 이렇게 그거에 대한 보고서들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창조경제로 진입하려고 하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 같고요. 그럴 때 이렇게 이미 그런 걸 경험한 나라들의 어떤 전략들을 활용해 볼 수 있을 텐데요. 이런 전략들이 하나같이 기업에서의 최고의 업무 환경을 얘기한다거나, 예술과 기업의 매개에 대해서 고민을 한다거나, 그 다음에 문화부와 통상산업부가 함께 뭔가 고민을 한다거나 이런 모양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런 스타일의 어떤 정책이 당연히 나올 시점이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오늘 본격적으로 다룰 사례는 크리에이티브 클래시에 대한 건데요. 유럽 연합에서 지금 하고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이거는 이 미션이 뭐냐면 유럽을 예술로 하자. 이런 어떤 목표를 갖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유럽 내에서 이미 그런 걸 한 10년 동안 했던 사례들을 갖고 유럽 내 다른 나라들한테 확산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떤 네트워킹 하는 거고요. 제목이 크리에이티브 클래시라고 하는 이름이 거기서 좀 인상적인 건데요. 여기는 이 유럽 연합에서는 예술을 기업하고의 어떤 만남이 기업을 위한 예술이 하나의 경영 도구로서 활용되는 거라기보다는 기존의 기업에서 하지 못했던 어떤 새로운 관점을 제공하는 충돌을 제공해주는, 충돌이라는 게 사실 기업으로서는 부담스러운 건데 그걸 일으키는 것이 예술의 본래적인 목표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그림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걸 하기 위해서 정말 다양한 여러 가지 요소들이 서로 엮이고 뒤섞여가지고 혼합돼야지만 일어나는 것이다 하는 것들, 다양성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다, 충돌과 혼재를 기반으로 하는 건다, 그런 이해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좀 훌륭한 생각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대략 설명을 드리면 이 틸트라고 하는 스웨덴 서부에서 10여 년 전부터 이런 기업을 위한 예술적 개입을, 예술의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그걸 운영하는 조직이 있는데요. 거기가 이 프로젝트를 리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파트너들이 있습니다. 파트너들은 핵심 파트너가 있고 협력 파트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파트너를 하고 있는데 보시면 대부분 다 리더들이 여성분이라는 게 원래 그런데요. 하여튼 여성분들이 다 리더예요. 그래서 이분들 중에 여기서 이제 이분 중에 세 분이 2013년도에 아르콤의 초청을 받고 한국에 오셔가지고 이런 경험들을 공유해 주셨고요. 그 다음에 그런 외에도 일반 파트너들도 14개가 있고 13개, 그러니까 20개가 넘는 지금 유럽의 이러한 국가들에서 서로 네트워킹을 하고 있는 거고, 이거에 참여하고 있는 각 기관들,
이 기관들이 하나같이 이제 아르콘 같은 겁니다. 아르콘 같은 기관들이 여러 개가 지금 연결되어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크리에이티브 클러시는 그러면 어떤 활동을 하느냐? 그러면 이 조직에서 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활동은 사례를 비교하는 겁니다. 국가별로 사례들이 다 다르니까. 왜 다르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좀 그런 다양성 관점에서 좀 서로 배우고 그런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목표로 하는 게 크리에이티브 클래시 플러스 한국 이런 네트워크를 지금 사실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 프레임워크를 제공하고 연구를 하고 그다음에 국가 예산을 받기 위한 로비 활동을 하고 홍보 커뮤니케이션을 활동하고 그다음에 관련된 유관 기관과 연구자들의 네트워킹을 하는 유럽 연합의 조직이 있다는 사실이 좀 흥미롭고요. 자기의 정체성을 어떻게 갖고 있는지를 봤더니만 지식 허브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있습니다. 지식들이 그 안에 쌓이게, 그 다음에 그런 업무, 방법론이나 어떤 업무를 하는 프로세스를 제공하는 리소스, 그런 자원을 제공해주는 센터의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로비 에이전트라는 개념이, 우리가 좀 로비라는 개념이 부정적으로 느낄 수도 있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로비라는 거는 유럽에서의 정책이 이쪽을 더 많이 관심을 갖게 노력하는 역할을 한다는 의미에서의 로비를 활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09년부터 주로 활동을 활발히 했고요. 10번 이상의 어떤 모임들을 가져서 크리에이티브 클래시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고요. 라운드 테이블을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도 2013년에 이걸 한번 했죠. 근데 이제 크리에이티브 클래시와 협력을 전면적으로 한 건 아니고 그 중에 4분을 초청해서 한 건데 2014년도에는 저희는 크리에이티브 클래시 세미나를 한국에서 개최하는 게 저희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3년도에 2009년부터 했던 활동들을 연구보고서로 냈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는 건 그 연구보고서의 내용을 발췌해서 소개해드리는 겁니다. 주요 활동 중에 세미나가 있는데요. 2013년도에 2009년부터의 활동들을 정리하는 세미나를 브뤼셀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뭐 기조발제도 있었고요. 딱 나오는 게 창조경제 얘기가 딱 나오죠. 예술적 개입이라고 이분들은 예술적 개입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뭐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개발 이런 개념보다는 예술적 개입이라는 말을 좀 즐겨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개입한다는 말이 한국말로도 부정적이지만 영어로는 인터벤션이라고 해가지고 뭔가 조직 안의 예술이 들어가서 변화를 일으키는 그런 개념으로 보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로 예술적 개입을 위한 유럽 네트워크의 추진이 이루어졌고요. 그 다음에 이 행사가 좀 흥미로운 건 뭐냐면 예술적 방식이라는 거. 그러니까 저도 얘기를만 들었지만 이런 얘기를 이렇게 전면적으로 쓰는 거는 여기서 처음 이야기를 들은 건데요. 저희가 아르콘 프로젝트를 할 때 그 일상하고 결합을 하면서 뭐 토크 콘서트를 만든다거나 이렇게 뭐 점심시간에도 복도에서도 계속 예술적인 방법으로 뭔가 전달하려고 노력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게 아예 연구 방법론으로 딱 정착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의 일반적인 뭐 언어를 통해서 하는나 수학을 통해서 하는 개념하고는 다른 예술적 방식이라는 게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컨퍼런스를 할 때도 재밌는 게 뭐냐면 중간에 전시회가 중간에 일어나고 그 다음에 저희가 그래픽 레코딩에서 이런 실험을 해봤는데 아직 못 해본 게 이제 이건데요. 래퍼가 상황을 듣고 나중에 즉흥 랩을 합니다. 정리를. 그래서 저희도 이제 한번 해봐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그 프로젝트가 진행된 내용을 랩으로 정리를 해가지고 발표를 한다거나 이렇게 좀 창의적인 방식을 시도한다는 점이 매우 인상적입니다. 그리고 정말 너무나 그 중요한 보고서들을 계속 지금 최근에다 내고 있고요. 2013년도에 집중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목표가 이 보고서들을 한국어 버전으로 내는 것이 또 목표입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는 이 분들이 이미 발간한 자료들의 한국어 버전을 내는 것을 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그 성과 보고서의 제일 중요한 어떤 그 결론이랄까요? 메시지 중에 하나가 매개자의 중요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그림이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그 매개자가 하는 역할은 뭐냐? 3가지를 결합하는 겁니다. 3가지는 뭐냐면 첫 번째, 오거나이제이션, 기업하고 그 다음에 아티스트를 결합하는 거. 이거는 저희 아르콤에서 하려고 했던 거죠. 근데 또 하나 좀 저희가 놓친 부분이 뭐냐면 사회의 변화를 이해시키는 것. 그래서 무조건 그러니까 만나게 하는 게 아니라 이 시대가 새로운 시대고죠. 창조경제 시대에 맞게 기업도 변화시키고 예술가도 변화시켜서 3가지가 동시에 만나게 하는 것이
좀 멋진 개념인 것 같고요. 그렇게 만나기 위해서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새로운 관계의 스페이스를 만들어낸다. 그러니까 새로운 마당을 만들어내는 게 중요한 역할이고요. 매개자 역할이고요. 그 마당을 만든 다음에 이제 매칭이 일어나는 거죠. 아티스트랑 예술가를 매칭시키고 그 다음에 하는 게 상호작용을 일으키고 촉진시키고 지원하는 거. 그 다음에 그 상호작용이 일어난 다음에 그 결과를 성찰하는 거. 그 다음에 그거를 평가하고 이론화하는 거. 그래서 이 그림 하나로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 다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르컴은 무슨 일을 하는가 설명을 이거대로 하자면 기업과 예술을 이 새로운 창조경제 시대에 만나게 하고 그 만남의 장을 만든 다음에 서로 상호작용을 일으키고 그걸 지원함으로써 결과가 나오면 그걸 정리하는 거. 아르코메에서 그동안 했던 일인데 그걸 상당히 체계적인 프레임을 갖고 제시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과보고서의 결론 부분만 한번 요약해 봤습니다. 유럽에서도 우리가 한국에서 경험한 것처럼 조직은 스스로 자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술을 도입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조직의 내부적인 욕구가 예술을 필요로 한다. 그런데 두 번째 성과보고서의 결론도 참 매우 인상적인 게 예술적 개입에 전형이라는 건 없다. 기업마다 아티스트마다 다 달라지는 그때그때 다르게 하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를 평가할 때 과거의 정량적인 방법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정성적인 기법을 중심으로 혼합된 방법을 써야 된다는 것. 그리고 그 안에는 그거 참여하는 관리자, 조직원, 예술가, 매개조직, 다양한 이해자, 당사자들의 관점들을 함께 포함할 수 있는 방법론을 개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연 이게 도움이 되었는가 물어보면 처음에는 조직에서 부정적인 경험이 있는 경우도 있었지만 장기적으로는 조직이 예술한테 도움을 받는 것이 맞다라는 어떤 자신감을 또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그럼 이런 예술적 개입을 통해서 조직이 변모하는가? 조직이 변모하는 건 맞는데 조직 이전에 개인이 변한다. 개인과 예술가들이 먼저 변한다. 그래서 조직이 변한다는 게 마치 무슨 조직의 실체가 있기 때문에 조직이 어느 순간에 변하는 게 아니라 조직을 구성하는 개개인들을 새롭게 관점을 갖고 변화시키는 것을 통해서 그거에 어떤 결합된 단체인 그거에 구성한 어떤 조직의 전체가 개인들의 집합이죠. 그게 변모할 수 있다는 그런 관점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보다 중요한 거는 예술적 개입의 목표라고 그럴까요? 그거는 개인의 변화, 조직원들의 변화에 목표를 둬야 된다는 점도 흥미로운 관점입니다. 그렇지만 예술적 개입이 일어나면 어쨌든 개인들이 변화하고요. 개인들이 변화하면서 결국은 조직의 생산성이나 효율성이나 인재 확보나 평판 관리가 됨으로써 조직에도 도움을 준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것이 이제 크리에이티브 클래시의 보고서의 결론이고요. 그래서 또 이 사람들이 얘기한 것 중에 저희가 느꼈던 거랑 비슷한 거를 했는데 예술적 개입은 조직의 성과에 직접 영향을 주지는 않고요. 오히려 간접적인 영향을 주는데 어떻게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냐면 조직의 잠재력을 만들어주게 돼요. 잠재력을 변화시킴으로써. 그러니까 조직이 갖고 있는 혁신을 하려면 혁신에 대한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야 되겠고 새로운 생각을 할 수 있어야겠고 이런 어떤 조직에 필요한 잠재성을 개발했는데 성과에 돈을 벌게 해주는 건 아니지만 그런 조직의 잠재력을 개발함으로써 성과를 만들어주는 이런 단계별로 조직을 이렇게 길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개인을 개발하고 협력적으로 일하는 방법 같은 어떤 HRD적인 욕구들에 대한 필요성들을 예술적 개입에서 요구를 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예술적 개입이 조직에 주는 거는 충돌을 통해서 더 다르게 본다는 거, 더 잘 자기를 볼 수 있게 한다거나 그 다음에 조직이 활성화된다는 거 이런 요인이 제일 많이 이 예술적 개입을 도입한 기업들한테 나온 어떤 결과들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술적 개입을 통해서 사물을 새롭게 볼 수 있을 때 변화를 실행하고 싶은 욕구가 나온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려면 역시 계속 얘기했던 공유 공간, 새로운 공간, 기업에서 과연 그동안 일하던 방식이 아니라 예술가들을 만나면서 야 우리가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겠구나, 이런 시도를 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그 지점을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예술가와 기업 사이에 공유 공간을 만들어내는 것인데 그것을 창출하는 게
이런 그 아르콘 같은 프로젝트가 해야 될 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술적 개입은 조직하고 매일 같이 할 수는 없다는 거죠. 어떤 기간 동안에 함께 하면 처음은 시작하는 것도 기업에서 요구하는 거고, 자, 그런 거에서 느끼고 배웠던, 예술가를 통해서 받았던 영감, 공동의 프로젝트를 통해서 얻은 결과를 어떻게 활용할까 하는 것도 조직의 역량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유럽에서 확인된 변화를 통해서 정책이 이걸 어떻게 지원할까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다행히 한 12개 정도의 제안 내용 중에 아르콤에서 경험했던 내용과 그러니까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건 없고요. 오히려 저희가 생각했던 점들을 좀 더 명확하게 하는 것이 있어서 저희가 갔던 길이 그닥 좀 잘못됐던 길은 아니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좀 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그 공유 공간이라는 개념을 이렇게 그림으로 멋있게 표현을 했습니다. 기업하고 예술이 같이 새로운 일하는 방식을 통해서 콜라보레이션 하는 중간지대가 생기면요. 그걸 지원하는 정책이 들어가고, 펀딩이 들어가고, 프로그램이 들어가고, 체험이 들어가면서 그 안에 경영진과 정책 기반자와 연구자들이 함께 변모하는 그림들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하는 게 이런 크리에이티브 클래시 같은 충돌의 목표다 하는 점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지원 정책을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을까를 갖다가 고민해 볼 수 있는데요. 어떻게 예술적 개입의 제작자와 그 활동에 대한 맞춤 지원을 할 것인가를 하기 위해서는 이쪽에서 제안하는 말한 내용들이 저희한테는 좀 도전이 되는데요. 그건 뭐냐면 문화적인 정책의 펀딩보다는 다른 펀딩을 찾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로 얘기하자면 지금 저희는 문화부의 도움을 받고 있는데 문화부보다는 미래교육부, 미래부 이런 다른 부서들이 사실은 이런 욕구들을 더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크리에이티브 클래시는 문화 정책에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문화의 다른 영역들, 교육이나 산업이랄까 이런 지역 정부의 펀딩을 접근하기 위해서 예술 개입을 하는 제작자, 프로듀서들이 새로운 인식을 얻어야 하는데 그러려면 사회가 혁신을 만들어내는 최고의 실천의 방식은 예술이다 하는 것에 대한 인식을 스스로 가져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기존에 여러 무슨 산업정책이나 교육정책이 다른 정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정책에 맞는 적격 기준이 있단 말이죠. 그 적격 기준에 맞게 예술가들이 자기의 아이디어를 선보일 수만의 역량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려면 저희가 생각했던 것처럼 단연간 적어도 1년 이상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의미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얻을 수 있었던 건 뭐냐면, 유럽의 이 실행자들, 예술을 기반으로 한 실행자들이 상당히 자신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10년 이상의 자기들이 해보다가 또 그것들을 연합시키는 연합 어떤 조직을 만들 수 있었고요. 그 연합 조직이 공동으로 유럽 연합의 정책가들한테 유럽 사회가 변화하려면 예술이 필요하다, 확실하지 않냐, 혁신에 굉장히 중요한 에이전트라는 것을 설명을 하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들 스스로도 변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 그냥 나름대로 예술이 기업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에 대한 100개가 넘는 사례들을 갖고 증거들을 갖고 좀 여러 가지 다양한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럼으로써 근데 그거를 추진하는 방식에 있어서 예술적 혁신의 방식이라는 것은 또 고유하게 있다. 방법론이나 그거를 컨퍼런스라는 방식까지도. 그래서 이런 방식들이 저희가 좀 궁금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노하우들을 좀 가서 배워서 우리 사회가 청정경기로 변화하면서 예술이 보다 기업에 도움을 주는 방식으로 기여할 수 있게끔 노력하는 것이 아르콤이 지금 생각하는 비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크리에이티브 클래시에 대한 짧은 설명을 드렸고요. 이처럼 이런 아르콤 같은 실행 노력들이 세계적인 어떤 흐름이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실 수 있었다면 오늘 제가 설명한 보람이 있겠습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